알레르기 접촉 피부염, 접촉성 피부염, 접촉 습진 이런 이제 진단명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정말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어떤 수분의 유지나 이런 것들이 안 되면서 생기는 만성적인 어떤 질환이고, 개 중에는 이런 몸에서 발생하는 염증 반응을 잡지 못할 경우에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고 막 몇 년씩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각종 그런 피부와 관련된 면역 질환들 그런 것들은 다 피부 장벽의 깨짐으로 인해서 악화되거든요.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집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가장 좋고 확실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피부연구소 최지환 원장. 네, 최성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피부 장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성 원장님. 대부분 비싼 화장품을 쓰거나 요새 홈케어 기기라고 부르는 홈세라? 이런 장비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제품을 쓰면 내 피부 장벽이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다 느끼고 있으실 거예요. 실제로 나는 피부가 좋아지고 피부 장벽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제품들을 사용을 했는데 실제로는 지갑만 얇아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피부 장벽이라는 거는 바깥에서 뭘 해준다고 피부 장벽이 좋아지고 회복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안에서부터 채워줘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안에서부터 뭔가를 채워준다고 해서 완전히 아기 피부로 돌아갈 수 있는 거는 아니긴 하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야, 너 왜 이렇게 피부 좋아졌어? 이런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10분 동안 안에서부터 채워서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딱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한 달 정도만 딱 시행하시면 이제는 너 왜 이렇게 피부 좋아졌어? 라는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피부 장벽이라는 얘기들을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피부 장벽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그걸 먼저 알려드리는 게 저도 순서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물리적 장벽이죠. 두 번째는 화학적 장벽, 다시 말해서 약간 좀 면역학적 장벽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원장님, 물리적 장벽은 어떤 거죠? 우리 쉽게 말해서 우리 피부를 껍데기든 표피, 그 안쪽 층을 우리가 진피라고 구분을 했었는데, 표피를 조금 더 좀 세분화해서 보면 그걸 가지고 이해할 수 있어요. 피부 장벽이란 건 말 그대로 피부를 싸고 있는 장벽을 의미하는데, 먼저 우리 껍데기, 이 피부의 제일 표피층 껍데기에는 각질 세포들이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세포 지질 성분이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이제 지질 구조들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걸 우리가 벽돌을 쌓고 그 사이에다가 시멘트를 채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이 피부들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질 세포라는 이 벽돌들이 쌓여 있고 그 사이사이를 지질들이 채우고 있는데, 그런 이제 껍데기를 의미하는 게 첫 번째 장벽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표피층 밑에는 우리 과립층이라고 해서 그 과립층들은 서로 세포들이 사이사이에 밀착 연접이라고 그런 세포들 간의 연결 고리들이 있어요. 그런 이제 층들이 이루어져 있고, 이제 표피와 진피의 경계부에는 또 이제 기저층이라고 하는 그런 막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통틀어서 우리가 피부의 장벽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현쌤이 이제 물리적 장벽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두 번째 장벽은 일종의 화학적 장벽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조금 더 의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이제 면역학적 장벽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이제 물리적 장벽으로 뭔가 외부의 자극이나 여러 가지 물질들을 차단했다고 하면, 근데 이제 피부에 좋은 물질은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면 좋은 거고, 나쁜 물질은 화학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차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걸러주는 작업을 해주는 게 화학적 장벽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수문장 같은 역할을 해주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제 랑게르한스 세포라고 하는데, 랑게르한스라는 세포는 이제 팔다리를 좀 뻗고 있어요. 그래서 딱 만져보고 얘는 괜찮은데 그럼 들어와, 이런 느낌. 그다음 얘는 안 될 것 같은데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 접촉성 피부염, 접촉 습진 이런 이제 진단명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화학적 장벽에서 어떻게 보면 걸러지는 그런 작업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피부염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화장품을 발랐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면역학적 반응이 좀 과민하게 일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피부염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주는 어떤 화학적 장벽도 우리 피부에는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통틀어서 우리는 피부 장벽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에서 피부 장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피부 장벽이 손상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게 있죠, 선 원장님? 자외선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도 있고, 외부의 자극들, 기계적으로 우리가 세안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빡빡 문지른다던가, 아니면 잘못된 제품을 사용한다든지, 화학적인 어떤 자극이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고, 각종 사실 스트레스도 그런 원인이 될 수 있고, 대기 오염 물질도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고, 내가 잘 바르는 자외선 차단제도 나한테 안 맞으면 이런
그런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는 기전, 예를 들면 피부를 막 강하게 긁는 이런 물리적 자극들 같은 것도 다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는 기전이 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피부 장벽을 어떻게 유지하고 보호할 수 있을까요?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 뭐 몇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것들을 다 얘기하기는 그러니 제가 딱 세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집에서 조금 편안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포함된 내용인데, 첫 번째는 약산성을 유지하는 거, 두 번째는 염증 반응을 완화시키는 거, 세 번째는 지질 장벽, 앞서 말씀드렸던 그 물리적 장벽의 하나였죠. 지질 장벽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을 매일매일 보충해 주는 거, 이 세 가지를 딱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씩 설명해 주실까요? 우리가 이제 보통 건강한 피부들이 약산성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평상시에도 그 정도의 수준을 유지해 주는 게, 사실 어떻게 얘기하면은 안 좋은 피부, 건강하지 않은 피부들은 조금 더 이제 알칼리 상성 상태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사용해 주는 제품이라든지 세안할 때도 약산성 정도를 유지할 수 있게, 과하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 정도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 줄 수 있는 pH를 유지해 주는 게 첫 번째 이제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기능이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염증 반응을 좀 줄이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저는 이제 환자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요. 보통 피부를 우리가 항상 볼 때 껍데기에서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발라준다거나 세안한다거나 뭐 치료를 하거나 레이저를 할 때도 껍데기에서 뭔가 접근을 많이 하는데, 사실 피부는 저는 양면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겉에서 뭔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피부 안쪽에서도 뭔가 우리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 대표적인 게 몸 안에서 생기는 그런 염증 반응들이 피부에서 이제 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주로 잘 얘기하는 비유 중에, 전체적인 우리 얼굴 피부부터 몸도 다 피부로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사람의 몸을 공처럼 생각을 한다면 이 껍데기를 싸고 있는 막이 이제 피부 조직인 거죠. 근데 이제 소화관 같은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입에서부터 우리 항문까지 이어지는 소화관은 이 하나의 둥그런 공을 관통하고 있는 이제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입에 얼굴과 점막이 이어져 있고 엉덩이와 우리 항문 점막이 이어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모양을 다시 생각해 보면 도넛 같은 형태를 단순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껍데기에 있는 그런 피부 조직이나 입 점막부터 항문까지 이어져 있는 소화 점막 조직도 결국 하나의 점막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안쪽 조직들이 이제 건강하지 않고, 장내 세균총이라고 하는 이 건강한 장내 세균들이 자라있지 않고 그런 불균형이 생기게 되면 피부에서도 당연히 염증 반응이 좀 일어나고, 그게 피부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껍데기에 있는 부분의 건강을 지켜주고 안쪽에서 올라올 수 있는, 몸 안에서 생기는 그런 염증 반응을 잡아주는 게 피부 장벽을 유지해주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근본적인 치료를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염증 반응이라고 하면 피부과에 오시는 분들이 뭐 알레르기 접촉습진, 접촉성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주사 피부염 이런 것들로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대부분 이제 항균제나 항진균제를 사용하거나 면역 반응을 좀 약화시킬 수 있는 스테로이드나 안티히스타민, 항히스타민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스테로이드 용어 사실 많이 처방하거든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대증 치료, 증상을 호전시키는 치료임에도 이미는 분명하지만, 최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조금 더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치료해 보시니까 결과가 어떻던가요? 저는 이제 장내 세균 치료를 많이 하는 편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약들이 어느 정도는 다 비슷비슷한 어느 한계치가 있고, 피부를 사용했을 때 물론 이제 극적으로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개 중에는 이런 몸에서 발생하는 염증 반응을 잡지 못할 경우에 만성 두드러기 형태, 그래서 우리가 보통 8주 이상 지나가는 그런 만성 두드러기 형태라든지, 정말 그런 것들 때문에 약을 아무리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고 막 몇 년씩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근본적 치료를 좀 진행하게 되면, 면역 치료라든지 그런 걸 진행하게 되면 장기간 봤을 때 스테로이드도 끊을 수 있고 줄이거나 끊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좀 설명드릴까 하는데, 지질장벽 구성 성분을 매일매일 보충해줘라, 이거였어요. 근데 지질장벽의 구성 성분은 딱 세 가지 말로 줄여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세콜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지방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집에서 해주실 수 있는 건 사실 보습제를 잘 발라주시는 거예요. 이 보습제를 바르실 때 성분을 확인하시는 거죠. 세라마이드의 농도가 어떤지, 그 다음에 거기에 콜레스테롤 같은 게 들어있는지. 그러니까 요새 화장품에서는 이제 식물성 콜레스테롤 같은 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매일매일 듬뿍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런 거가 아닐까. 근데 이제 또 이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들어간 화장품을 바르면 뭔가 좀 이렇게 밋밋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뭔가 얘가 이제 기능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 또 추천드리고 싶은 성분은 뭐냐면 나이아신아마이드, 그 비타민 B3 성분인데, 이건 이제 미백 기능성 화장품에 들어가는 성분이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 화장품이나 화장품이 아닌 경우에도 피부에 이제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집에서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피부 장벽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 피부 장벽을 뭐 물리적인 장벽 그리고 화학적인 장벽 이렇게 설명을 해봤고, 치료에 대해서는 약산성 유지하는 거, 그리고 염증 반응을 좀 제거해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같은 그런 성분들을 잘 발라주는 거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희의 영상이 뭐 벌써 마무리해요? 급해 마음?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저는 아토피 피부염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은 정말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어떤 수분의 유지나 이런 것들이 안 되면서 생기는 만성적인 어떤 질환이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셔야 하긴 하지만 그 경우에도 보습제를 잘 발라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피부 건조증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뭐 아토피, 각종 그런 피부와 관련된 면역 질환들, 그런 것들은 다 어느 정도 피부 장벽이 깨져 있고 결과적으로 피부 장벽이 깨지게 되고 피부 장벽이 깨짐으로 인해서 악화되거든요.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병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치료를 받으셔야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집에서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 영상 어떠셨나요? 저희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